안녕하세요. 북테라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고민을 안 해봤는데 결혼 후에 가족 호칭이 왜 바뀌나 요런 거 이거거든요. 요거를 고민 안 해보셨죠? 저도 안 상태스? 해봤어요. 우리 셋은 다 고민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먼 아직까지 얘기. 먼 얘기, 네. 남의 얘기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결혼을 하면 가족 울타리 안에 여태까지 가족이 아니었던 분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자가 결혼하게 되는 경우, 여자가 결혼하게 되는 경우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요즘도 그런 호칭을 하는지 몰랐는데 생각만 해도 지금 좀 느낄거리는데 도련님, 서방님 이런 호칭 들어보셨어요? 저는 실제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짜요? 응. 네. 이렇게 불러야 하나요?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드라마에서만 봤지 상태쌤은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도련님, 그 다음이 서방님이잖아요. 근데 이런 화제가 네. 젊은 층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이제 이런 건 없애자, 도련님, 아가씨 뭐 이런 경우. 아가씨. 들어봤는데 진짜 어색해요. 막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언니가 아가씨 이러면서 막 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실제 이런 호칭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되게 난감할 것 같은데 또 이 난감함 속에 또 어떤 좀 지점이 있냐면 남자가 해야 될 호칭하고 여자가 해야 될 호칭이 좀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복잡한데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동생이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도련님을 부른다거나 그 사람이 결혼했다고 해서 서방님, 누구의 서방님이야? 네. 이런 막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두 사람 간에는 그냥 편안하게 누구누구 씨라든지 누구누구 뭐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른들이 또 끼면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른들 앞에서는 호칭이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결혼하신 분들도 우리는 젊으니까 뭐 오빠 이런 얘기 하면은 부모님께서 오빠가 어딨어? 어느 오빠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또 스트레스를 또 받는 것 같아요.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맞아. 결혼했으니까 이제 남편이라 불러야지 이런 맥락인 거죠. 네. 쌤이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해볼게요. 네. 결혼을 했는데 네. 남편의 남동생이 있어. 아직 결혼 안 했어. 그래서 시어머님은 도련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머리 아프네요. 결혼 전부터요? 벌써부터 아니 상상만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런 걸로 고민을 했던 고민 될 것 여성분이 같아요. 나왔는데 더 안 부르게 된대요. 좀 마음이. 네. 오기로. 그러니까 오기로 더 안 부르고 더 불편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만들면 이제 안 불러지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때 종종 쓰는 저기가 여기요, 저기요 있는데 이거를 가족한테 쓰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씨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 씨, 누구 씨, 상택 씨, 씨, 영석 씨 뭐 이렇게. 네. 그게 가장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하대하는 뜻은 아닌 거잖아요. 상대 이름을 불러주는 거니까 이게 맞는데 왠지 우리는 다른 존칭, 호칭이 있는데 이름에다가 씨를 붙여서 하면은 나를 무시하나? 하대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맞아요. 그래서 호칭이 생긴 건가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족 내에서의 그 성차별적인 이런 호칭 아가씨나 도련님, 또 시댁도 그렇고 네, 시댁은 시에다 댁을 붙이는데 처가나 처갓집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장인, 장모. 그렇죠. 여자 쪽에서는 어머님, 아버님 하는데 남자 쪽에서는 그냥 장인 어른 하니까 그런 거에서 또 갈등이 사실 장인 장모 요 호칭에 대한 고민이 진짜 현실적 같은데 왜냐면 요즘 형제가 별로 없어서 도련님, 맞아요. 아가씨 이런 말을 부를 기회는 별로 없는데 결혼한 당사자들끼리 서로 배우자의 부모님을 호칭할 때 나는 내 엄마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왜 어머님 아버님 해야 되나. 근데 또 고민해보면 또 그렇다고 니네 엄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야 니네 엄마가 어제 전화했는데 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좋은 방법일까요?
요즘 제 또래 이제 네. 결혼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다양한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엄마라고 같이 부른다거나 좋다, 엄마 좋다. 더 엄마. 친근하고 따뜻하게 더 편해지게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만약에 조금 갈등이 있다 그러면 시엄마 이런 시엄마. 똑같이 한다 우리도. 친엄마, 시엄마. 네. 근데 이런 거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 있죠. 진짜요? 의외로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네. 지금 박사님처럼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젊은 층에서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게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지방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 지방 어디나 뭐 그게 차이를 두는 건 아닌데 약간 옛날 생각을 갖고 그렇죠. 계시는 어른들께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존칭을 신랑한테 오빠라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존칭으로 불러라. 아니면 이제 동생이 있어도 이제 뭐 아가씨라고 이렇게 부르든가 약간의 존칭들 그런 거 은근히 좀 신경을 쓰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언어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사고를 되게 맞아요. 영향이 끼치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말하느냐가 네. 그거를 인식을 또 바꿔놓을 수 있기 그 때문에 중요한 것 직장이나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세일즈맨이시라든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호칭에서 갈등이 더 많을 것 맞아요. 같아요. 또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뭐라고 불러야 내가 만약에 뭐 영업을 하든지 근데 이 사람한테 좀 존중을 써야 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오는 그렇죠. 갈등도 있을 거예요. 호칭 갈등이라는 게. 맞아요. 저는 이번 참에 그냥 말이 나왔으니 극존칭 이런 것도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또 영성 선생님 또 가셔가지고 딴 데 가고 막 존칭 으쓱으쓱하고 그러실 것 같아 또. 만약에 그냥 영석 씨 이러면 좀 불쾌한데 이러고 나도 싫어. 가불관계가 또 되시는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가셔가지고 저는 서로가 존중만 하면 평등한 관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극존칭이라는 거를 한쪽에서는 쓰고 있는데 상대가 나에게 그걸 안 해준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나라는 이런 마음이 사람이가 좀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다 같이 안 써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냥 서로를 무시하지 않는 정도로 존중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특히 사회에 뭔가 회사에서 이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직급이 권력이 되고. 그렇죠. 그건 진짜 역할만 다른 것 뿐인데 그냥 뭐 외국은 좀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퇴근을 하면 다 그냥 프렌드다 아니면 그냥 동료다. 근데 우리는 퇴근을 하고서도 퇴근해도 직장에 잔재하게 계급이 그런 거는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거기서 오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회사 직장인들. 네. 계속 나오니까 일과가 끝나지도 않는 거예요. 퇴근해서도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직급에 따라. 그렇구나. 네. 우리 세 분은 다 직장이 풀이라 그런 스트레스는 좀 덜 받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받기 싫으면 안 받습니다.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맞아. 회사가. 오늘 좀 음악이 어떤 음악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오늘 이제 박사님이 준비하신 음악은 어떤 음악이에요?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조금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면 호칭이 이게 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일까 이런 고민도 많이 들었었고 하나는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사실 어렸을 때는 별로 고민을 안 해본 거죠. 이런 호칭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게 고민해 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 뭐 사회에 나오고 결혼을 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이런 고민도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한 노래가 김나영의 어른이 된다는 게라는 노래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네, 한번 들어볼까요? 받아쓰길 잘하는 게 더 이상 자랑이 아니게 되고 기는 한참 더 자랐는데 자랑할 일은 사라져가네. 차를 타고 달릴 때면 날 따라오던 별들도 이젠 빛나질 않고 기는 한참 자랐는데 왜 하늘은 점점 높게만 느껴지는지. 사람들은 날 어른이라 하는데 나 아닌 것들만 점점 더 늘어가. 모두들 날 보고 다 컸다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작아져만 가. 왠지 사진 속 웃고 있는 아이
이게 어떤 그 청취자분들은 전 저런 고민이 아직도 남아있어. 저런 거는 거의 없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거를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책을 이거를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배윤민정님이 쓴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용어들이나 호칭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좀 상처받고 요즘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 오늘 방송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네이땡이나 이렇게 뭐 검색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가족의 호칭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갈등도 갖고 아까 네. 우리가 얘기했던 뭐 도련님, 아가씨, 처제 뭐 이런 거 그런 호칭에서 많이들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여가부에서도 이런 거 실태 조사를 했는데 네. 똑같이 얘기해서 이제 도련님, 아가씨에 대해서 호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도련님이 뭐야? 아가씨 실수이다. 영석 도련님. 아유, 하시라고. 도련님이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거절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결혼 후 가족 호칭 왜 바뀌어야 하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폭넓게 사회와 직장으로까지 확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호칭 하나 안 한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당장 쓸데없는 호칭들은 우리가 좀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쌤. 네. 딱 뭐 할 때도 쌤. 맞아요. 너무 선생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대가 어리거나 너무 그러면 그냥 친근하게 쌤. 쌤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저도 호칭이 좀 애매할 때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어떤 뭐랄까, 아주 작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면 이런 고민은 사실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북테라피가 오늘 2022년도에 마지막에 벌써? 예, 올 방송이에요. 올해는 올해는 끝이죠. 예.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고민의 주제와 이런 것들을 사회적 이슈들을 다뤄봤는데, 청취자분들께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재미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올해 한 해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추억들이 맨날 우리 같이 하는 어벤져 분들이 네. 너무 활기차고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방송도 계속 오래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 네. 해봅니다.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이게 되게 중요한 이벤트, 설레게 하는 이벤트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방송 나가는 거 보면서 너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따뜻하게 겨울 보내시고 내년에 또 좋은 방송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고민을 다루면서 제가 더 많이 치료받고 더 많은 솔루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책 배윤민정 작가의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는 도봉구 통합도서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11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